전 세계 혁신 리더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20분 강연을 통해 들려주는 테크 플러스 포럼. 올해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의 신화를 만든 애플 전 부사장 제이 엘리엇을 포함 현재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표 연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세계 산업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용근 원장. 그가 오늘 하트와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하트와의 이소정입니다. 얼마 전 신개념 지식 콘서트 Tech Plus 2011이 성원리에 끝났는데요. 오늘은요. Tech Plus 포럼을 주관했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용근 원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산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웹사이트를 제가 갔는데요. 설명이 그 설립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인터뷰 잠깐 시작 전에 시작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굉장히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기술이 없는 게 없잖아요. 네. 뭐 자동차, 조선, 우버 같은 게. 예. 기술이 잘 만들어야, 기술로 잘 만들어야 팔리는데, 이런 대학교의 공대생들, 네.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잘 만들도록 저희가 R&D 자금도 지원해주고, 네. 서로 또 만나서 좋은 또 개선하는 프로젝트 하는 데 지원해드리고, 예. 또 그분들이 외국에 팔 때 네. 마케팅도 지원해드리고, 네. 그래서 기술이 만들어져서 시장에 팔 때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다 종합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립이 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전에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고 또 그 예전에는 어느 선까지 저희가 언제 그 예전에는 네. 시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0년쯤 된 것 같고요. 네. 그 10년 전에는 산업기술재단 예. 또는 부품 소재하는 부품소재진흥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었는데 예. 그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네. 이렇게 한 군데를 합해서 이제 기술이 처음 무슨 기술을 만들 것인가에서부터 네. 또 어떻게 만들고 만들어진 기술을 어떻게 팔고를 종합 일관적으로 지원해 주자 해서 3년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끝났던 테크 플러스 포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고 네, 하는데요. 콘서트 형식으로 벌어졌어요? 예. 네. 우선 테크 플러스는 개념이 네. TCH 플러스인데 예. 그게 테크놀로지 준말이 아니고요. 네. T는 테크놀로지, E는 이코노미, C는 컬처, H는 휴먼에서 예. 기술에 인문학을 더하자는 그런 포럼입니다. 네. 거기다 심리, 철학 다 더할 수 있고요. 네. 그게 그런 기술과 인문학을 더할 때 일반적 지식 포럼은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강의식이고 저희가 여기 음악도 넣고 네. 또 공연도 넣어서 또 강사하신 분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자기 인생 얘기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콘서트와 같은 감동 있는 포럼이죠. 예. 저희가 지식의 음악 콘서트 같은 개념을 넣어서 뭐 대한민국 처음으로 아마 지식 콘서트 같은 포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참석할 수 있는 포럼인가요? 주로 저희가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예. 주로 청중은 대학교에 한창 공부한 엔지니어 공대생들이고요. 네. 또 기업체에서도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예. 또 대학교 또 공대 교수님들, 예. 또 어떤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기술 동아리들. 그래서 청중은 기술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저희 포럼이 인생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예. 주부들도 오시고요. 네. 어떤 분은 자기 초등학생 데리고 오시고 네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과 상상력에 대한 예. 그런 면에서 좀 일반인도 꽤 오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그 모습을 좀 담아봤는데 예. 보시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이제 테크 플러스 포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프닝 개회사하는 장면이고요. 예. 전부 다 넥타이 풀고 예.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제이 엘리엇이라고 애플의 수석 부사장 하신 분인데 네. 스티브 잡스의 인생 철학, 경영 철학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네, 우리가 아이디어스 체인지 더 월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 접목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죠. 네, 제이 엘리엇 열심히 강의하시는 네네.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쇼에 나오셨는데요. 그러셨어요? 자기 책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 리더십, 네. 새로운 책.
그다음에 그 거왕이라는 분인데 중국계 그 교수, 스탠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예. 옥가리라는 그 악기를 웹에 넣어서 누구나 다 컴퓨터로 웹에 가서 옥가리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제임스 파우더리라는 네. 홍대에 와 강의하신 분입니다. 예, 예. 그 루드릭병 환자들한테 새로운 그 눈인식을 해주는 분이고요. 예. 이분은 장폴로라고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입니다. 샌드를 가지고 아티스트 참 재밌게 표현하신 분인데 네. 상상력에 대한 어떻게 상상이 나오는가 예. 하는 책을 많이 읽어라 또 음악도 많이 들으라 하는 얘기를 네. 해주셨고 저희 이제 포럼 관중들 장면인데 열심히들 듣고 네. 계시죠. 아주 푹 빠져서 네. 이틀 동안 아주 감동적으로 듣고 제가 또 재밌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네. 세부 공연도 하고 비보이도 나오고 네. 네. 또 댄서도 나오고 그래서 예. 아주 사중도 나오고 또 신대철, 김도규 씨, 남규현 씨 하는 락 대가들이 나와서 네. 또 흥을 북돋우는 그래서 음악과 또 겹치는 예. 아주 지식 포럼이 되겠죠. 저 시간이 굉장히 짧았을 것 같아요. 금방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틀인데요. 예. 이틀 내내 뭐 거의 대부분 포럼 가면 자기 좋아하지 네. 않는 것 가면 막 떠나는데 예. 아마 매력 집중도나 아마 이틀 동안 예. 다 이렇게 집중한 큰 포럼이 원장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은 뭐였나요, 그러면요? 다 뭐 좋았는데 예. 아까 소개해드린 거왕 예. 이분은 컴퓨터로 명령만 넣으면 어떤 예. 소리도 만들게 아. 그 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그 프로그램 이용한 분들이 같이 합창도 하는 거죠. 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픈된 이노베이션 시대에 네. 세계 전체가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보여주는 음악적으로 이렇게 엮어 있는 부분을 네. 아주 현장에 실감나게 실현해 주시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아마 인상이 깊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이리더십을 썼던 제이 엘리엇에 네. 관한 그 연설에 대해서도 그 관객들의 반응이 그럼요. 되게 좋았을 그 것 언론에서 같은데요. 많이 예. 다뤄주셨고 예. 또 아리랑 TV에도 오셨고 네네. 우리 정말 이제 창의력, 상상력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네. 그런 꿈을 심어줘서 예. 다 좋은 아주 교육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직접 참가했던 학생들 말고 초청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은 만지면서 예. 이렇게 또 부수면서 배워야 되는데 아직 네. 학교에서 예. 이렇게 딱딱하게 암기식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좋아하는 중고등학교 동아리들 네. 모시고 또 가정비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시골에 계시고 그런 학생들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런 분들 50명 모셔가지고 아까 제이 엘리엇하고 면담하는 기회도 주고 네.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꿔라.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 예. 또 기술을 좋아하는 초등고이들 예. 이번에 불러서 같이 들으면서 아마 그 친구들 중인가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네. 분명히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예.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유행을 하면 이제 뭐 그 다음날 그렇죠. 다른 나라 가서 네. 유행도 네. 하고 패션도 그렇고 얼마 전에 게임 산업도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기술에 있어서도 이런 트렌드가 존재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이 예. 우리가 아이팟, 뭐 아이폰 예. 바로 그 하나가 전 세계 생활 패턴을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면 바로 젊은 사람들은 바로 열광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포럼하는 그 포럼 목적도 뭐 어떤 기술이 좋으냐, 어떤 제품이 좋으냐면 전부 인간적으로 편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네. 기능만 향상시킨 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뺏긴 거죠. 삼성전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창의력과 인간미를 더하면 네. 분명히 스마트폰도 최고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자동차, 조선 이렇게 기능적으로 최고로 왔는데 네. 이제는 왜 좋아하는지 또 아름다운 네. 또 이렇게 프레스티지를 높이는 네. 그러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근데 네. 그러려면 상상력, 창의력, 인간에 대한 연구가 같이 결합돼야 되는 거죠. 네.
좀 진취적으로 봐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의 트렌드도 읽어야 되지만 한국에서 꼭 필요한 기술력이라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이 지역화가 돼서 예를 들자면 뭐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기술력보다는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어떤 분야의 기술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뭐 지리적인 영향도 받을 거고 국민성도 영향을 받을 거고 또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의 기술력이 어떤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가요? 더 이렇게 분발해야 되거나 어떤 정부에 좀 더 푸시가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분야에 가장 필요성을 느끼나요? 예, 그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과제가 주어지면 어떤 일도 해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와 네. 또 어떤 걸 좋아하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말 수 있는데 그 자동차를 어떻게 예쁘게 하고 또 네. 편하게 하고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쪽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한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천연염색 하신 분을 일부 모셨는데 네. 한국의 고유의 천연염색이 있는 거죠. 그 색깔을 기술에 입히면은 네. 분명히 세계 사람들이 한국 걸 좋아할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기술이 지금까지 동떨어져 있었는데 두 분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연구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또 한국적인 그런 기술이 된다. 네. 그쪽에 좀 저희가 이렇게 좀 더 나가면 분명히 뭔가 그 기술에도 한류, 적인 문화가 되는 기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포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포럼은 이제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원장님께서 5대 실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5개의 제안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기술과 감성, 기술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행사나 포럼이 상설화돼야 되겠는데 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실 따로 있고 또 산업단지 가면 공장만 따로 있고 네. 회사 가면 또 회사에서도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에는 예술촌을 같이 만들자. 봐야 되죠, 옆에서. 네. 그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는 한 회사마다 문예활동을 하나씩 하자. 네. 그래서 글쓰기도 좋고 연극도 좋고 또 그림 그리는 거 좋고 그래서 네. 그런 문예활동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다음에 연구실에서는 뭐 우리가 좀 감성적인 예. 그런 연구실 따로 만들어서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창의력 있는 디자이너들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또 뭐 어떤 박물관이랄지 예. 또 이런 서로 기술이 문화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뭐 연구실, 학교 또 공장 이런데 같이 좀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 제안을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냈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을 여러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화면에 제 텔레비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공장인데 아티스트를 섭외해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이 꼭 무슨 박물관에 온 것처럼 그런 거랑 좀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 이미 뭐 구글 같은데 뭐 회사 분위기가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치와 의미를 주면 또 신나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부드러운 걸로 딱딱한 기술을 예. 접목하느냐가 아마 대한민국의 좋은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테크 플러스의 포럼을 통해서 완전히 정책화가 된 일들도 있나요? 이번에 저희 그 지식경제 자원께서 예. 저희가 3년 전부터 했던 산업기술박물관을 만들겠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니까 산업기술박물관이 우리나라는 이 많은 산업이 많이 발전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동차 박물관, 뭐 조선 박물관 이런 게 생겨서 엄마 손잡고 어릴 때부터 가서 그걸 보고 만지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박물관을 큰 걸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네. 발표하셨고 또 오감연구소라고 이제 우리가 맛, 소리, 색깔 이게 경쟁력입니다. 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거든요. 네. 지금 청소기에도 예.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소리 내냐에 따라 주부들이 달라지거든요. 소리 연구소. 이렇게 그래서 오감에 관한 연구소를 또 만드시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포럼에서 이렇게 건의드린 건데 이제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채택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까 그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제이 엘리엇 그분이 나오셔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이제 작고하신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이제 아직 그분의 전기를 읽으려고 하고 그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을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 그런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가. 사회로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행히도 뭐 잘 아시죠. 우리가 입시 교육에 네. 이 단답형, 네. 암기식 교육에 이렇게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원래 기술은 만지고 부숴서 창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데, 네. 우리는 기술을 암기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과목을 살릴 때, 그 부모랑 같이, 우리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랑 같이 차고해서 같이 자동차 수리하면서 기술을 배웠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기술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핸즈온 교육이 많이 퍼질 때 저는 미래에 네. 그런 인재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 기술 공작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배우고 이렇게 새로 프로젝트를 직접 네.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파트에 체험 공작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천구청하고 그래서 아파트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창의 공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어릴 때부터 기술을 재밌게 만들고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자기 걸 만들어보는 그런 시대가 될 때 그 세대들이 나와서 10년, 20년 후에 네. 세계를 바꾸는 또 기술을 이해하는 세대가 나오리라고 해서 저는 당장은 아니고요. 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네.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테크플러스 포럼을 통해서 자꾸 다른 상상력을 넣어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빠르면 뭐 더 빠를 수 좋지만 예.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학력이 아니라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가 자퇴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또 다른 사회의 리더들은 대학을 나온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안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작정해 줄 수는 없지만요.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네네.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이죠. 네. 그래야 21살에 창업을 하거든요. 예.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네. 뭐 트위터 다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고 다 21살, 22살 창업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단답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30살에 되어 창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안 받고 또 중요하지만 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자기 걸 상상력을 네. 가지고 풀 수 있는 교육, 예. 그런 환경이 되면 네. 저는 21살 때, 22살 젊은 나이에 네.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중요한 대학 학력이 있건 없건 네, 그건 알겠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요즘 그 한국의 취업난 때문에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공계 학생은 많습니다. 네. 깊이는 안 하는데 네. 꿈이 없는 거죠. 이공계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교육이 좀 아직도 이렇게 답 있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네. 중요하고 특히 요즘에는 저는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나와서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합니다. 네. 다른 걸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적 가치를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바뀌면 안 된다. 네. 사장님들이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뭐 시킨 대로 해라. 네. 그럼 재미없죠. 근데 아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내 가치를 살려주고 그러면 중소기업체도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변해야 되고 네. 학생들도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이제는 기성세대가 좀 더 인간을 이해하고
수익률이 아니라 예.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로 바뀌어줘야 네. 젊은 애들이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요즘 제가 CEO분들한테 우리가 변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쉬는 코너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인분께서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만나 뵙고 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만나보시죠.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제임스 파우더 리. 뉴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아이라이터의 개발자인 그는 얼마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테크플러스 포럼에서 멋진 강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그가 테크플러스 포럼 명사들을 대신해 김용근 원장에게 특별한 질문을 보내왔다. President Kim,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to Tech Forum. I had a great time. I was wondering if I could ask you a quick question. So I know from living in Korea for a year now, the tech industry is very respected, both abroad and domestically. And I was wondering what you think designers like us should do in order to get respect as well for our contributions to the Korean economy. 예, 이런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이 네.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예. 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술보다도 디자이너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네. 디자인에서 컨셉을 잡아주고 네.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 잡아줘서 거기 기술이 맞추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이 먼저고 디자인한테 거꾸로 맞추라고 한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R&D나 같이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도와드릴 때 지금은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활동할 영역이 없습니다. 네. 주로 엔지니어들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도 디자이너 분들을 꼭 모셔라. 네. 디자이너들이 꼭 와서 같이 작업하더라고 그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디자이너 3만 명이 나오는데 한국에 예. 그분들이 디자인만 따로 하세요. 네. 디자인과 기술이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영역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포럼도 만들고 또 프로젝트들을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 하면 아마 더욱더 파우더리뿐만 아니라 그 배운 학생들도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네. 디자인을 넘어서 산업기술까지 이렇게 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있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보면 월트 디즈니와 가깝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생존하셨을 때 디자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품이 나오면 그 디자인서부터 포장지까지 다 관여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 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제 2달이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져야 될 그런 목표가 있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테크 플러스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걸 종합 정리해서 저희가 별도의 웹을 만들어서 네.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이걸 학생들 교육에 쓰겠다 네.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예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재밌게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할 계획이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아까 실천 제안한 여러 가지 기술과 감성과 인간의 접목이라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관련된 기관들을 기관장들을 모시고 네. 저희가 또 내년도에 좋은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구상을 하는 예. 그게 연말까지 좀 맞춰볼까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년에는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보지 않은 게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용근 원장님과의 오늘 인터뷰는 저희 아리랑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